그냥 약진시키고 굴리는 데 있잖아요. 3일 만이잖아요. 그 대지동산 뒤에 가서 오는데 저만 오는가 했더니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야야 이래가지고 뭐다부터 앉아 보는데 야 우리 괜히 군대 나온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또 저희 채널에 대단한 유튜브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혜경TV의 안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혜경 씨랑 저는 또 이제 같은 군 출신입니다. 또 우리 혜경 씨를 만난 김에 또 혜경 씨에 대해서 탈탈탈 어느 좀 많이 좀 털어내 볼까 합니다. 다 털렸는데 또 털랍니다. 예, 저희 채널에 와서는 또 말한 적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처음인데.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함경도 해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해령 여자는 보지도 않고 손도 안 보고 데려간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시집 안 갔나요? 못 갔나요? 아이고 눈이 높아서 그랬겠죠. 북한 말에 이제 해령 여자들은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손도 안 보고 데려간다. 그런 해령에서 온 우리 안혜경 씨랑 오늘 또 토크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씨 고향에는 희한 게 있잖아요. 백살구. 그쵸? 제가 백살구 먹고 이렇게 또 얼굴이 하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백살구 하면 우리가 사실 북한 주민들이 그 백살구에 대한 엄청난 이런 거 있잖아요. 늘 그 혁명 역사 교과서 그리고 막 맞아요. 김정숙의 고향은 백살구 하얀 꽃이 핀다 막 이러는데 맞아요. 저는 그렇게 백살구가 맛있는 거 모르겠더만. 그게 이제 아무래도 또 좀 뭐랄까 익숙된 거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본 적이 없고 하니까 아마 그런 말이 도는 것 같은데 우리 혜경 씨 고향에 대해서도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해령은 사실 탈북민이 제일 많이 초창기 탈북민 하게 되면 그 해령 쪽으로 많이 탈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해령이 그 두만강이 네. 생각보다 이게 강폭이 좁고 깊지가 않아요. 물골만 잘 하게 되면 개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면 나무 하러 가다가 있잖아요. 요런 개울 모르고 건너갔다가 있잖아요. 집에 딱 갔는데 초상화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 집에 초상화 없지 이러면 중국. 자기도 모르게 중국 갔다가 오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 기존에 탈북민들 제일 많았던 게 그래서 제일 먼저 김정은 정권 들어서면서 딱 전기철조망 친 데가 그쪽이잖아요. 저는 후에 알고 봤는데 그 전기철조망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북한이라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북한에서 그 전기철조망을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해령부터 그 언성으로 해가지고 쫙 챘나 했더니 해령시 20여 정치범 시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쪽의 정치범들을 철거에 들여가면서 거기에 누려놨던 그 철조망을 국경에다 다겠다 쳤대요. 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야. 그럼 혜경 씨 넘어올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없었죠. 저희 때는 그냥 민폐 500원에서 1000원만 500원만 줘도 어버다 줬어요. 경비대 애들이. 그랬어요. 응, 어버다 줬어요. 누나 잘 갔다 와 이렇게. 그때는 이게 북한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응.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 맞아요. 하잖아요. 그럼 혜경 씨는 언제 탈북을 했어요? 저는 2006년도. 그랬구나. 그러면 그 혜경 씨가 군 출신이잖아요. 네. 근데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제 어린 시절은 조금 약간 그 있잖아요. 북한이라는 그 신분사회에서 우리 어려서부터 엄마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쟤하고 놀면 안 된다. 응. 쟤하고 놀면 안 된다. 음. 그 계급이라는 걸 딱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 끼리끼리만 놀게 하고 네. 그런 애들하고는 섞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늘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좀 잘난 척? 그래요? 집안이 어떻게 출신 성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교사였고 아버지는 또 제주공장에서 또 한 자리 하셨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쪽에서 해령 제주공장 유치원 원장을 쭉 평생을 하셨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신 성분이 좋다 보니까 해령 지역 쪽에는 또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가잖아요. 네네. 수방돼가지고 가는 곳이기도 하죠. 이게 해령시에서도 보게 되면 해령시도 그 약간 구분이 되는 게 해령시 읍내는 그래도 신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령시에도 고란이 있어요. 창태고란 같은 경우에도 혁명화하는 곳. 추방돼 온 애들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 20여 정치범 수용소하고 거의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나와서 수용소에서 약간 이제 죄를 면제받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창택 오란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도 일을 하다가
조금 이 가오를 범해가지고 북한 말로 가오를 범해가지고 그 혁명하를 그 창태라는 데 갔었어요. 아. 거긴 진짜 범도 나온대요. 아, 그런 깊은 네, 거라는구나. 이제 혜경 씨는 어려서부터 이제 출신 성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세우지 못하고 이제 막 위에서 이렇게 따로 놀한 그런 아니지, 애들 막 멀고 다녔지. 자기가 지시하면서 아, 그랬어요? 지시하고 그다음에 야 여기로 말하면 왕따 조장인가 야 자랑 놀지 말라 이러면서 있잖아. 넌 우리하고만 놀아야 된다 그거 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나쁜 애. 저랑 비슷한 과로 간다. 나쁜 애 나쁜 애.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엄청난 이건 범죄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북한은 공공연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 신분이 안 좋다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애를 완전 왕따 시켰잖아요. 맞아요. 야 자고 말하지 말랬지 이러면서 선생님들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는 왕따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이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또 그런 마인드도 없었고. 북한 말로 왕따 여기는 왕따인데 북한 말로는 멍게였는다 그러잖아요. 아 그쪽은 멍게라 그래요? 네, 멍게였는다. 우리 쪽에서는 모서리라 그래요. 아, 그 우리는 멍게 넣는다 그래요. 어. 야, 자 우리 오늘 멍게 여차 이래. 우리는 좀 모서리 먹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도 그거 봐 이게 다 틀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와서 지금 사는 것도 대단합니다. 말투부터 이제는 학교를 졸업할 때 됐잖아요. 출신 정부도 좋겠다 말했지. 정말 좋은 직장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굳이 군대를 타는한 건 왜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김책공대 졸업생이고 그 기계 쪽으로 전문가셨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 뭐 지식인대회랑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기술로 알려주는 사람이었는데 나무를 이렇게 분쇄해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것도 아버지가 하색이. 그 마색이라고 하거든요. 마색이라고 예. 해요. 그것도 아버지가 다 하고 이래서 아버지는 엄청난 기술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따라서 사실 저희는 딸 여섯인데 언니들이 제 우로 2명 군대 갔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랑 셋째랑 그리고 둘째 넷째는 상업학교를 갔었고 그럼 혜경 씨는 몇째였어요? 5째. 아 그럼 그래서- 밑에 또 동생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시험 진짜 제대로 못 쳤거든요. 졸업 시험 치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막 공설운동장 벽에다 쫙 갖다 붙였잖아요. 그쵸. 네, 막 근데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1등부터 해서 전 그 해 졸업생들 시험 성적 해가지고 등수. 너메르 해가지고 탁 해붙였는데 저는 진짜 그 10장 중에 제일 마지막 장 중간에 딱 붙어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저 공부 진짜 학교 때 안 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덕에. 근데 그런 애가 희천 공대를 받았어요. 공대를. 아버지가. 시성분이 좋다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대상이 안 되는데 얘를 사회 나오면 막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오자마자 그렇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래. 그럼 얘를 공부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근데 희천 공대를 가려고 하니까 그 희천이라는 데 가서 4년을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희천이 그쪽이 지역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그 어릴 때 크게 저희는 고생을 안 했거든요. 엄마가 그 한 6개월 정도를 혁명화가 있는 동안에 의외로 언니들이 있으니까 언니들이 저희를 보살폈죠.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빨래할 줄을 몰랐었어요. 근데 기숙사 생활하면 빨래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 4년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래서 가다가 신유수 들려갖고 할머니 집 가서 놀다가 보름 만에 다시 집에 왔죠. 네. 썩어지게 매 맞고. 아버지한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못 갔으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해 10월 달부터 제지공장 기능공학교 학생 딱 됐죠. 한 몇 달 공부하다가 1월 달 됐는데 애들이 막 방학에 내가 공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상이었잖아요. 뻘뻘한 애들 그래도 대학 갔다고 대학생복 딱 입고 너무 멋있게 입고 딱 선생님네 집에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설날 아침에 우리 술 한 병씩 딱 차고 선생님 집 가잖아요. 그래요. 와, 내 혼자 제일 후줄근해 보이는 거예요. 뒤떨어진 거 같고. 그래갖고 오면서 곰곰이 생각했죠. 이러다가 야내제 3년 있다가 완전 대학 쪽 딱 졸업하고 어디 가서 딱 기계 뭐 기사라 그러고 그래, 누구는 그래. 교사라 그러고 맞아요. 폼 잡고 있을 땐 난 노동자 삽 들고 다니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철이 들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기능학교 다니면서 동원부 다니면서 매일 저녁 퇴근해서는 학교 끝나고 4시 되면 군사동원부 가서 군대 보내달라고 전화가지고. 사회생이 그것도 여자가 군대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맞죠? 그때 해령시 저 혼자였어요. 그거 네.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정당에는 종이를 엄청 갖다 줬죠. 동원부에다가. 네, 뇌물을. 아버지 자기 것도 아니면서 공장 거지만 근데 북한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아무리 계획 불량을
우리가 올해 정의를 어느 만큼 받는다 해도 백이 없으면 그걸 못 받잖아. 다음 맞아요. 해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막 순서가 밀려있는 거 앞으로 탁 해가지고 먼저 뽑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 해 군대 갈 수 있었어요. 아, 그래 나는 지금 학교에서 바로 군대 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래 사회생활하다 군대 나가는 게 보통 백이 없으면 못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서 군대 갔는데 부대 가서 3일 만에 엄청난 후회를 했어요. 나는 군대 가면 언니들이 저희 큰언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예, 그 목남꽃 중대라고 해서. 예. 오. 그래갖고 언니 되게 예뻤는가 보네. 예, 예. 그래서 언니는 21살에 입당해가지고 아이고야. 22살에 들어왔어요 집에. 아주. 예, 그러니까 그 부대가 해체되면서 군단에 2군단에 배속이 됐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2군단 직속에 배속대가 있다가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바로 집으로 대학 추천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봤던 언니의 모습은 너무 예쁜 군인이었어요. 그 모자 딱 쓰고 그냥 칼주름 딱 한. 그다음에 셋째 언니는 제가 한창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언니가 왔던 딱 군대 갔다가 한 번 오고 그다음 전역을 했죠. 그러니까 집에 올 때마다 군인대들이 옷이 항상 멋있잖아요. 우리 길 가서 그치, 봤던 군인들은 항상 멋있는 옷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군대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죠. 사회에서 봤던 군대 여군의 모습은 진짜 하나같이 멋있는. 집에 오니까 그냥 특별히 그렇게 입고 나온 거지. 몰랐지 그거를. 맞아요. 부대 딱 도착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기상했는데 우리 그때 사회생들이 2군단에 20명 딱 들어갔는데 다 심은 애들이죠. 아침에 딱 막 아침 기상시간 해서 딱 창문 내다봤더니 뭐나 여자가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쓸어 나오는데 운동장 하나를 꽉 메우는 거예요. 그거 봤는데 막 신병훈련 받으러. 신병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 기존에 있던 부대 애들이 지금 근데 멀걸도 하나같이 있잖아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거 보는 순간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가네를 보는 순간 이거 무슨 여자 창고도 아니고 어디서 이렇게 숱한 여자들이 쓸어 나오냐고 있잖아요. 여자 창고에. 왜냐면 우리 그 부대에 도착한 게 그 새벽에 도착했었거든요. 밤에 12시 그러니까. 잘 때 들어왔었거든요. 조용할 할 때. 그래갖고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자라니까 잤는데 우리끼리 딱 가서 밥 먹고 아침에 딱 되니까 8시 반 되니까 딱 군관이 오더니 뭐 부대 군관들 착착착 오더니 분대장들 2줄배기 3줄배기 딱 와 분대장 부분대장 신병 분대장 부분대장들이 딱 같이 오는 거예요. 오더니 막 명단 불더니 1분대 2분대 3분대 하더니 신병 서대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굴더니 바로 한다는 게 신병 서대장이 남자였는데 짐수색을 하는 거예요. 다 배낭 털라는 거예요. 거긴 신병 분대장이 남자였어요? 서대장이 남자였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터는데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사회 그쵸. 애들이 뭘 모르니까 싹 뺏기고 거기다 군복은 또 사회에 있다가 온 애들이니까 그 치마랑 완전 바가지 치마잖아요. 그거를 싹 쫄카가지고 아주 여기로 말하면 스커트 미니 스커트 같은 거 딱 만들어갖고 온 애들 별게 다 개판이네. 개판 옥사 피시고 완전. 그러게. 이야. 그걸 보니 눈이 감겼겠다. 얼마나 자기네도 보니까 기가 막히지. 분대장들도 화장하는데 전사들이 화장 새빨갛게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야, 그래갖고 그때 딱 했는데 첫날 훈련부터 우리가 5월달이었으니까 덥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그 땡볕에 약진시키고 굴리는데 있잖아요. 3일 만이잖아요. 그 대지돈산 뒤에 가서 우는데 저만 우는가 했더니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야야 이래가지고 뭐다부터 앉아 우는데 야 우리 괜히 군대 나온다. 난 도망쳤댔어요. 진짜? 3일째 되는 날에. 그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난 이게 맞아. 그때는 6년이었잖아요. 6년으로 알고 가는데 이제 3일 만에 이렇게 후회됐는데 내가 난 그때 있잖아요. 막 날 죽이고 싶더라고. 내가 왜 여기 군대 나온다. 바보 같은 년. 그 맞아. 사회에서 그러고 나도. 있다 그냥 시집 가면 되는데 난 그때만큼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고, 참말로. 나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진짜 그때 처음 해봤어요.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3일째 된 날에 도망쳐가지고 도망쳤다는 게 어디 도망쳤냐면 놀이터에 갔댔어요. 진짜? 우리는 거기 앞에도 산, 뒤에도 산, 옆에도 산이어서 아니 우리도 응. 이렇게 뭐 앞에도 산 뒤에도 산은 아닌데
그러니까 부대 안에 이제 놀이터가 있어요. 아. 놀이터라는 게 뭐 이제 장기도 두고 이런 걸 이렇게 쭉 그려놓은 이런 거였어요. 거기 가가지고선 그 북쪽 하늘이 어딘지를 보면서 있잖아요. 엄마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이러면서 울었다니까. 야, 난 우리 던사디에 가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대여섯 명이 내만인 줄 알았더니 대여섯 명 앉아서 아이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그 저녁 보도 시간이 끝나고 자유시간. 문화생활 시간 있잖아요. 그 네. 시간에 뭐 고향에 편지 쓰는 시간도 있고 해서 한 40분 시간 맞아요. 있잖아요. 여유 근데 시간. 그 시간 되니까 하나 둘 없어졌는데 어디가 울 데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렇지. 슬금슬금 거기서 완전 나도 이 별이 배짱 넣고 막 이랬던 게 싹 다 깔아 뭉개져가지고 바보가 돼버렸지 뭐 완전히. 근데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군대 나간 덕에 그래도 성격이 이만큼이라도 죽은 것 같아. 근데 그 학교 때부터 그 성격 그대로 했으면 아마 있잖아요. 아마 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배경 씨 일단 어땠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라고요. 사람 음. 됐다고.